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존경받는 투자자 중 한 명인 하워드 막스가 40년간 축적한 투자 철학을 통해 수많은 투자자들이 놀라운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의 투자 회사 오크트리 캐피털은 1조 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며 연평균 19%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닌 체계적이고 검증된 투자 전략의 결과입니다. 하워드 막스의 핵심 철학은 시장의 사이클을 이해하고 역발상 투자를 통해 남들이 두려워할 때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그는 시장이 극도로 비관적일 때 최고의 투자 기회가 온다고 강조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모든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매도할 때 그는 오히려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여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감정에 휩쓸려 잘못된 타이밍에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는 탐욕에 사로잡혀 고점에서 매수하고 하락할 때는 공포에 질려 저점에서 매도하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하워드 막스는 이러한 인간의 심리적 편향을 역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의 첫 번째 핵심 전략은 시장 사이클의 이해입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이러한 사이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열쇠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현재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호황도 영원하지 않고 불황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장 사이클을 활용한 투자 전략의 핵심은 시장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반대 방향으로 베팅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극도로 낙관적이고 모든 사람이 투자에 열광할 때는 조심해야 할 시점입니다. 반대로 시장이 절망적이고 아무도 투자하려 하지 않을 때가 진짜 기회입니다. 이때 용기를 내어 투자할 수 있는 사람만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워드 막스의 두 번째 핵심 전략은 가치 투자입니다. 그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시장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현저히 낮을 때만 투자합니다. 이는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재무 상태, 경영진의 능력, 산업의 전망, 경쟁 우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가치의 투자의 핵심은 인내심입니다. 시장이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은 결국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게 됩니다. 이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의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핵심 전략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하워드 막스는 수익률보다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다가 큰 손실을 입는 것보다는 적절한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그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분산 투자입니다. 한 종목이나 한 산업에만 집중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다양한 종목과 산업에 분산 투자하여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리스크만 감수해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는 결국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워드 막스는 또한 시장의 비효율성을 활용할 것을 강조합니다. 시장은 완전히 효율적이지 않으며 때로는 비합리적인 가격 형성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비효율성은 뛰어난 투자자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남들이 놓치고 있는 기회를 발견하고 시장의 오판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비효율성은 주로 투자자들의 감정적 편향과 인지적 편향에서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최근의 경험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확증 편향에 빠져 자신의 믿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군중 심리에 휩쓸려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비결입니다. 실제로 하워드 막스의 투자 성과를 보면 놀라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 중 하나는 1990년대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일본 부실 채권에 투자한 것입니다. 당시 모든 투자자들이 일본 시장을 기피할 때 그는 오히려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여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역발상 투자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또 다른 성공 사례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투자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을 때 그는 부실 채권과 주식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의 투자를 무모하다고 비판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금융위기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하워드 막스의 투자 철학을 실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 사이클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경제 지표와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역사적 패턴을 공부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경제 위기와 회복 과정을 자세히 연구하여 현재 상황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 심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투자자들의 감정과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시장의 분위기를 정확히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낙관적일 때는 주의하고 모든 사람이 비관적일 때는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언론 보도, 투자자 설문조사, 시장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기업 분석 능력도 필수적입니다. 재무제표를 읽고 해석하는 능력, 산업 동향을 파악하는 능력, 경영진의 역량을 평가하는 능력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의 경쟁 우위와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워드 막스는 또한 투자자의 심리적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크며 단기적으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손실에 동요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는 심리적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투자 철학을 확고히 하고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의지력이 중요합니다. 투자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공포는 투자자의 가장 큰 적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는 탐욕에 사로잡혀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시장이 하락할 때는 공포에 질려 성급한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적 반응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입니다. 실제 투자 실행 과정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신의 투자 목표와 리스크 허용 수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맞는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하워드 막스의 투자 전략을 따라 성공한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인내심과 끈기입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장의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기본 원칙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워드 막스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집중하고 불확실한 영역에는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자신의 투자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하워드 막스의 투자 철학과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되는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워드 막스가 제시한 20가지 핵심 원칙을 통해 더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투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투자 현장에서 검증된 실전 지침서입니다. 투자에도 철학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일관된 철학 없이 시장의 변화에 따라 투자 방향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투자 철학은 마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도 올바른 방향을 가리켜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죠. 하워드 막스의 투자 철학은 단순합니다. 시장의 비효율성을 찾아 그 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성공 투자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면적인 정보만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투자 기회는 표면 아래 깊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주가가 하락했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단순히 나쁜 뉴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층적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는 그 하락의 진짜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구조적인 것인지 분석합니다. 때로는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한 결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는 능력이 바로 심층적 사고입니다. 시장의 효율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시장은 완전히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은 인간의 감정과 편견이 개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히 효율적일 수 없습니다. 하워드 막스는 시장이 때로는 효율적이지만 때로는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비효율성이 바로 뛰어난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장이 효율적일 때는 평균적인 수익률을 기대해야 하지만 비효율적일 때는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격과 가치를 혼동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가격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현재의 값이고 가치는 그 자산이 진정으로 가진 내재적 가치입니다. 주식의 경우 가치는 기업이 미래에 창출할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주식의 가격은 시장 참가자들의 감정과 기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가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자는 이러한 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가격과 가치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투자 성공의 열쇠입니다. 시장에서 가격은 항상 변동하지만 가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가치를 크게 벗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가치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 투자의 핵심 논리입니다.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 가격이 가치에 수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결국 시장은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리스크란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변동성과 혼동합니다. 하지만 하워드 막스는 리스크를 영구적인 자본 손실의 가능성이라고 정의합니다.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변동성이지 리스크가 아닙니다. 진정한 리스크는 투자한 자본을 영구적으로 잃을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리스크를 평가할 때는 단순히 주가 변동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펀더멘털과 장기적 생존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리스크를 인식하는 능력은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역량입니다.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시장이 좋을 때는 리스크가 마치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때가 오히려 리스크가 축적되는 시기입니다. 뛰어난 투자자는 남들이 리스크를 느끼지 못할 때
리스크를 인식하고 대비합니다. 반대로 남들이 리스크를 과도하게 두려워할 때는 오히려 기회로 활용합니다. 리스크를 제어하는 것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적절히 관리하고 제어할 수는 있습니다. 분산 투자가 가장 기본적인 리스크 제어 방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많은 종목에 분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분산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리스크 허용 수준을 명확히 알고 그 범위 내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주기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하워드 막스의 핵심 투자 철학 중 하나입니다. 경제와 시장은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호황과 불황, 강세장과 약세장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주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비결입니다. 주기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기의 정점에서는 조심스럽게 투자하고 주기의 바닥에서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 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투자 시장은 항상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심리가 개입하기 때문에 때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움직임을 보입니다. 또한 시장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혼재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출발점입니다. 부정적 영향과 맞서는 것은 투자자에게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투자 과정에서는 항상 부정적인 소식과 상황이 발생합니다. 경제 침체, 기업 실적 악화, 정치적 불안정 등 다양한 부정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부정적 상황이 오히려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역투자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하워드 막스 투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역투자는 단순히 남들과 반대로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과도한 반응을 이용하여 투자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과도하게 낙관적일 때는 조심스럽게 투자하고 과도하게 비관적일 때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가 매수 대상을 찾는 것은 모든 투자자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저가 매수 기회는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격이 저렴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격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왜 그 가격에 거래되는지 깊이 있게 분석해야 합니다. 진정한 저가 매수 기회는 시장이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반응했을 때 나타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회를 기다리는 것은 투자자에게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른 결과를 원하는 문화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투자에서는 급함이 독이 됩니다. 좋은 투자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시간 동안 꾸준히 공부하고 준비한다면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모른다는 것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은 투자에서도 적용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투자 전략 수립의 출발점입니다. 현재 시장이 주기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 경제 상황은 어떤지, 투자 심리는 어떤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표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행운의 존재를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투자에서는 실력과 함께 운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투자자라도 운이 나쁘면 손실을 볼 수 있고
실력이 부족해도 운이 좋으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력을 쌓는 것입니다. 또한 운이 좋을 때는 겸손하고 운이 나쁠 때는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어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 성공의 비결입니다. 공격적인 투자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그만큼 큰 손실을 볼 위험도 있습니다. 방어적 투자는 큰 수익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손실을 최소화하고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함정을 피하는 것은 투자자의 중요한 능력입니다. 시장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기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함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면 한 번 더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투자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단순히 시장 평균 수익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독특한 통찰력과 분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 창출은 쉽지 않지만 그만큼 보상도 큽니다. 모든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의 최종 단계입니다. 하나의 원칙만 지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원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원칙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20가지 원칙을 모두 마스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익혀나간다면 분명히 더 나은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노력하고 학습하는 것입니다. 투자는 평생의 여정이며 끝없는 학습과 개선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단 한 번의 투자로 30년간 연평균 15% 수익률을 달성한 일본 최고의 전설적 투자자 사와카미 아스토의 비밀 투자법을 지금 당장 공개합니다. 일본 투자계에 살아있는 전설인 사와카미 아스토는 평범한 샐러리맨에서 시작하여 독립 펀드 매니저로 성공한 후 자신만의 독특한 투자 철학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불을 안겨준 인물입니다. 그의 투자 방법론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통찰력과 오랜 경험이 녹아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도 감탄할 정도의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사와카미 아스토의 투자 철학은 크게 3가지 핵심 원칙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투자의 힘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업의 본질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시장의 변동성을 기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원칙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라도 빠지면 그의 투자 전략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의 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사와카미 아스토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좋은 기업에 투자한 후 최소 10년 이상 보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이 기간 동안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단기 수익에 집착하다가 실패하는 것을 수없이 봐온 그는 진정한 부는 시간의 힘을 빌려야만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그가 강조하는 것은 복리의 마법입니다. 연 10%의 수익률이라도 30년간 지속되면 원금이 17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단순히 매년 10%씩 더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와카미 아스토는 이런 복리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해 배당금 재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받은 배당금으로 다시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을 계속 늘려나갑니다. 두 번째 핵심 원칙인 기업의 본질 가치 파악은 그의 투자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와카미 아스토는 주식 가격의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파악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꼼꼼히 분석하고 경영진의 능력을 평가하며 산업 전반의 트렌드를 파악한 후에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그가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단순히 현재 수익성이 좋은 기업보다는 장기적으로 경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그는 기업의 브랜드 가치, 기술력, 시장, 점유율, 진입 장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투자 대상을 선별합니다. 또한 사와카미 아스토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할 때 정량적 지표뿐만 아니라 정성적 요소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경영진의 비전과 실행력, 기업 문화, 사회적 책임 등도 장기적인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그는 시장에서 저평가된 우량 기업을 발굴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세 번째 원칙인 시장 변동성의 기회 활용은 사와카미 아스토만의 독특한 투자 철학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시장 변동성을 위험 요소로 인식하는 반면 그는 이를 기회로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져 우량 기업의 주가가 부당하게 저평가될 때 그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섭니다. 이런 투자 방식은 상당한 용기와 확신이 필요하지만 그의 오랜 경험과 철저한 분석에 바탕을 둔 확신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시장의 단기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팔 때 좋은 가격에 우량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사와카미 아스토의 구체적인 투자 방법론을 살펴보면 그는 먼저 거시경제 환경을 분석합니다. 금리 동향, 인플레이션 전망, 정부, 정책 등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전체적인 투자 환경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거시경제 분석을 투자 타이밍을 맞추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장기적인 투자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합니다. 다음으로 그는 산업 분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각 산업의 성장 가능성, 경쟁 구조,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투자 매력도가 높은 산업을 선별합니다. 특히 그는 기술 변화나 사회적 트렌드 변화로 인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산업에 주목합니다. 동시에 쇠퇴하는 산업에서도 구조 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검토합니다. 개별 기업 분석에서는 사와카미 아스토만의 독특한 방법론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단순히 재무제표의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기업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 경쟁사 대비 어떤 차별화 요소가 있는지, 향후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그의 기업 분석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경영진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는 경영진의 과거 실적, 전략적 비전, 주주 친화적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투자 결정에 반영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도 경영진의 능력이 부족하면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지론입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도 사와카미 아스토는 독특한 철학을 보여줍니다. 그는 과도한 분산 투자보다는 확신이 있는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보통 15개에서 20개 정도의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각 종목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확신을 가지고 투자합니다. 이런 집중 투자 전략은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철저한 분석과 장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섹터별 분산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특정 산업에 과도하게 집중하지 않고 다양한 산업에 분산 투자하여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계적으로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섹터의 성장 전망과 밸류에이션을 고려하여 비중을 조절합니다. 리밸런싱에 대한 그의 접근법도 흥미롭습니다.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지만 빈번한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주가가 목표 가격에 도달했을 때만 매매를 실행합니다. 이런 접근법은 거래 비용을 줄이고 세금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위험 관리에서도 사와카미 아스토는 독특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주가 변동성을 위험으로 보지 않고 기회로 봅니다. 대신 진정한 위험은 기업의 경쟁력 상실이나 사업 모델의 붕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는 주가 하락에 대비한 해지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털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사와카미 아스토의 투자 성과를 보면 그의 방법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운용하는 펀드는 30년간 연평균 15%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일본 주식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성과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시장 충격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과의 비결은 그의 철저한 기업 분석과 장기 투자 철학에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여 투자하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사와카미 아스토의 투자법을 따라 하고 싶다면 몇 가지 중요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첫째,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의 투자법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사와카미 아스토는 평생에 걸쳐 기업 분석 능력을 기르고 시장에 대한 이해를 깊게 했습니다. 투자자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분석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재무제표 읽는 법부터 시작해서 산업 분석, 경영 전략 이해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셋째, 독립적인 사고가 중요합니다. 사와카미 아스토는 항상 시장의 일반적인 의견과 다른 관점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남들이 팔 때 사고 남들이 사려고 할 때 신중하게 접근하는 역발상 투자가 그의 성공 비결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만의 분석에 바탕을 둔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실제로 사와카미 아스토의 방법론을 적용하려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능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투자할 것인지,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투자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투자 대상을 선별하는 체계적인 방법론을 개발해야 합니다. 사와카미 아스토처럼 거시경제 분석부터 시작해서 산업 분석, 개별 기업 분석까지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지표를 봐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등을 미리 정해놓고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도 사와카미 아스토의 원칙을 따라 적절한 집중도와 분산을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 관리가 어려워지고 깊이 있는 분석이 불가능해집니다. 반대로 너무 적은 종목에 집중하면 위험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분석 능력과 시간을 고려해서 적절한 포트폴리오 규모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리밸런싱도 필요합니다. 사와카미 아스토처럼 빈번한 매매는 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필요시 조정해야 합니다. 기업의 펀더멘털 변화나 밸류에이션 변화를 주시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측면도 중요합니다. 사와카미 아스토의 투자법은 시장의 변동성을 견뎌내는 강한 정신력을 요구합니다. 시장이 급락할 때 패닉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담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투자 철학을 확고히 하고 충분한 사전 분석을 통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와카미 아스토의 투자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인 방법론입니다. 그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오랜 경험과 지속적인 학습, 그리고 확고한 투자 철학의 결과입니다. 이런 방법론을 따라하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큰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와카미 아스토의 투자법을 공부하고 적용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수익에 급급하지 않고 장기적인 부축적을 목표로 하며 철저한 분석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투자에 임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사와카미 아스토의 방법론을 공부하고 적용해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와카미 아스토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불황이야말로 진짜 투자 기회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불황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하지만 그는 정반대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황은 옥석이 마구잡이로 팔리는 시기이고 바로 이때 옥에 해당되는 우량, 기업을 싸게 사서 느긋하게 결실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야말로 투자자, 개인뿐 아니라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그의 철학은 농경형 투자라는 독특한 비유로 설명됩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뜨거운 햇볕을 듬뿍 받아 비로소 가을에 결실을 맞이하는 것처럼 투자도 자연의 리듬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양의 은혜를 거슬러서는 작물이 자라지 않고 겨울에 씨를 뿌려도 싹은 트지 않으며 봄에 씨를 뿌려도 장마 전에 열매를 거두는 일은 없다는 자연의 법칙을 투자에 적용한 것입니다. 농작물이 자라는데 자연의 혜택을 흡수할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투자 수익을 얻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축적된 시간이 커다란 결실로 되돌아온다는 믿음과 씨를 뿌리는 타이밍입니다. 이 점을 깊이 새기고 경제의 큰 흐름을 꾸준히 파악한다면 어려운 이론을 몰라도 편안하고 느긋하게 장기 투자를 즐길 수 있습니다. 사와카미 아스토는 경제에도 사계절이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나라의 경제가 우상향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끝나지 않는 불황은 없다는 것이 그의 확신입니다. 장기 투자자는 항상 경기 변동의 기복을 예측하고 금리 사이클에 따라 주식의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불황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회의 시간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장기 투자자들은 불황 속에서 주식을 사들여 15배 상승의 열매를 땄습니다. 이는 불황을 기회로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던 불황 속에서도 경제는 살아있고 주식시장은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연일 최저치를 갱신하는 시세에서 살 수 있는 용기가 장기 투자 성공의 열쇠입니다. 장기 투자는 키우는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축적되는 힘을 믿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 투자를 생각하며 경제의 커다란 흐름을 예측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은 바이 앤드 홀드형 장기 투자이며 리스크 리턴의 사고방식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리스크는 경기의 기복의 일부일 뿐이며 6년에서 7년의 2배의 수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장기 투자자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살펴보면 더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실적이 나쁠 때 매수에 나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적이 좋을 때 매수하고 나쁠 때 매도하는 패턴을 보이지만 사와카미 아스토는 정반대의 행동을 권합니다.
최악의 실적에서 사고, 최고 실적에서 팔 수 있는 역발상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둘째, 시세의 움직임보다 빠른 행동이 가능한가 하는 점입니다. 시장이 충격에 빠져 있을 때 남들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는 판단력과 실행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불황에도 웃으며 매수에 나설 수 있는 담력이 장기 투자자의 필수 조건입니다. 셋째, 기업의 열렬한 후원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꿈과 비전을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서 그 기업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장기간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의 투자 리듬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시세를 의식해 자신의 투자 관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든 자신만의 투자 철학과 방법론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폭락 시세에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 투자의 리트머스 테스트와 같습니다. 시세의 폭락 현상을 잘 관찰해보면 오히려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폭락할 때 살 수 있는 용기가 장기 투자 성공의 핵심입니다. 장기 투자자에게 정보란 무엇인지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의 현상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가에 반영될 변화를 미리 찾아내는 것이 장기 투자자의 핵심 역량입니다. 상상력을 발휘해서 미래의 흐름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공 투자를 위해서는 추론과 논리를 동시에 갖추어야 합니다. 사와카미 아스토가 제시하는 종목을 보는 235 법칙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리서치의 20%는 관심 회사의 분석에 할애하고 30%는 회사가 처한 사업 환경의 점검에 사용하며 나머지 50%는 그 회사가 어떻게 장기 항해를 할 것인가를 추론하는 데 투자합니다. 이런 비율로 분석하면 더욱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투자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관심 회사의 철저한 분석에서는 기업의 기본적인 재무 상태, 경영진의 능력, 비즈니스 모델의 건전성 등을 파악합니다. 회사가 처한 사업 환경의 점검에서는 산업의 성장성, 경쟁 구조, 규제 환경 등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회사가 어떻게 장기 항해를 할 것인가에 대한 추론입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므로 상당한 통찰력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대차대조표 분석도 장기 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차대조표의 변화는 투자 아이디어의 보고와 같습니다. 자금 효율을 중심으로 변화를 살피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경영의 낭비가 숨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의 효율적 이용이 기업 가치를 결정하므로 이 부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현금의 과잉 보유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적절한 현금 보유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현금 보유는 자본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재무 운영이 전략적인지도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단순히 안전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성과 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재무 전략을 가진 기업을 찾아야 합니다. 장기 투자 종목 발굴은 최고의 두뇌 게임과 같습니다. 여기서 사와카미 아스토가 강조하는 것은 첨단 기술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첨단 기술 분야는 변화가 너무 빠르고 예측이 어려워서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꼭 사고 싶다면 무리 없는 작은 범위에서 게임하는 느낌으로 접근하라고 조언합니다. 대신 그가 주목하는 것은 장기 투자의 숨은 주역인 중우장대형 시황 관련주입니다. 장기 투자의 기본 대상은 개별 기업이지만 업종 투자의 색채가 강한 시황, 관련주도 적절한 타이밍을 찾을 수 있다면 장기 투자에 적합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경기 사이클의 영향을 받지만 그만큼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부가가치 분석이 키워드가 됩니다. 단순히 현재의 실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평가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가진 무형자산, 브랜드 가치, 기술력, 인적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정한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사와카미 아스토의 장기 투자법은 결국 시간의 힘을 믿고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한 기업을 발굴하여 꾸준히 보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투자 방식은 개인의 부축적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합니다. 농경형 투자라는 그의 철학은 현대 사회의 급한 문화에 대한 반성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여유와 이 인내심이 오히려 더 큰 성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결국 사와카미 아스토의 투자법은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자 삶의 방식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회로 활용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부를 창출하는 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투자에 임한다면 누구나 성공적인 장기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